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명절 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자식들 크게 혼내신 이야기인데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우리 동네에 경자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마산에 사시는 70세 할머니인데 작년 추석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대요. 아, 이 이야기 정말 황당해서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경자 할머니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추석 선물을 들고 왔대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햄 선물 세트 하나. 그것도 먼지가 털썩 묻어 있고 2022년 직원 추석 선물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2022년이에요. 2022년. 1년 된 선물 세트를 가져온 거죠. 아, 그리고 비타민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가관이에요. 증정용이라고 적혀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래요. 이게 70세 시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이에요? 경자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70 먹은 시부모한테 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라시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하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래요. 와, 정말 뻔뻔하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며느리가 친정에는 영양제 세트를 선물했더라는 거예요. 사돈이 전화를 와서 우리 사위가 좋은 거 사줬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완전히 차별 대우죠. 아,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추석 때 출근해야 해서 오늘 미리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경자 할머니 부부가 명절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명절날 집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다 각자 지내고 옛날처럼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성묘하고 그런 거 안 해요래요. 아, 정말 요즘 세상. 물론 모든 젊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경자 할머니 남편분이 화가 나서 그렇게 오기 싫으면 지금까지 너희한테 줬던 거 다 내놓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편하게 살아라고 할 때는 언제고 고작 선물 세트 때문에 살던 집에서 내쫓아요.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이건 명백한 갑질이에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갑질이래요, 갑질. 자기들이 받아먹고 살면서 갑질이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예요. 그날 밤에 경자 할머니 남편분이 우연히 듣게 된 게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자동차 보험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들이랑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에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켜져 있었던 거죠.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고 부탁해? 아들님이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언제까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더래요. 나도 이번 년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 라고요. 어머,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떻게 된 게 배울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못한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사신다면서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다른 건 다 못한다면서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라고 했대요. 그래놓고 사은품 때문에 후기 쓰는 건 또 나보고 해달라 그러고라면서요. 아, 정말 말이 안 되죠? 자기 친정 엄마 얘기도 했다는데 엄마는 진짜 왜 그런데? 그런 거는 미정이한테 나 시키지라고 하더래요. 자기 친정 엄마도 며느리 부려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들이에요. 효도 바라려고 집이나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이 안 그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차도 집도 다 아버지 명이고 내 건 하나도 없고라면서 투정을 부렸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기 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왜 자기 명의로 안 해주냐고 투정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 며느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좀 볼품없는 선물 세트 가져다 드리면 아들, 며느리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작년에 받은 거 드리자. 작년에 받은 거 드리면 얘네가 선물 살 형편도 안 되는구나 하고 더 불쌍하게 보시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선물 세트를 가져온 거였던 거죠. 아, 정말 치밀하죠? 시부모를 속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며느리가 우리 추석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추석 때 우리 둘 다 회사 출근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위스 여행이에요, 스위스. 회사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스위스 여행을 간 거죠. 그러면서 시부모한테는 작년 선물 세트나 가져다 주고요. 그 며느리가 수호 혼자 놔두고 가도 괜찮을까? 아직 어린데라고 걱정하니까 데리고 가봤자 지가 뭘 알겠어. 엄마한테 맡기는 대가로 명품백 하나 사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서로 좋지 뭐라고 했대요. 자기 친정 엄마한테는 명품백을 사주고 시부모한테는 작년 햄 세트나 주고. 이게 말이 돼요? 경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녹음을 들으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할머니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경자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평소에도 정말 못됐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연락 안 하고 찾아가면 절대 안 만나주고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해도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자 할머니가 자기들 집에 못 오도록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건 경자 할머니가 그 아들이 결혼한 후 6년 동안 아들 집안에 들어가 본 게 딱 3번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사 들어오는 날 한 번, 집들이 하는 날 한 번, 손자 100일 때 한 번. 그 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만 전해줬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얌전한 시어머니 아닌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을 살 때 돈을 경자 할머니 부부가 다 냈다는 거예요. 처음 전세금도 그분들이 모두 부담했고 그 후 집을 살 때도 그분들 돈으로 매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 등기는 끝까지 경자 할머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대요. 경자 할머니가 말하길 만약 그 며느리가 자기들한테 잘했다면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며느리는 끝까지 시부모를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20분 거리에 있는 시부모 집에는 오지 않으면서 1시간 거리인 친정에는 뻔질나게 드나들었다고 해요. 어떤 때는 손자를 데리고 일주일씩 지내다가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경자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며느리는 정말 손자를 안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자 할머니가 손자한테 신발과 옷을 사주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찾아오곤 했대요. 아, 그리고 경자 할머니가 어느 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아들 집에 갔는데 집에서 분명히 TV 소리와 손자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그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며느리가 저희 지금 수호 유치원 친구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같이 키즈 카페 와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경자 할머니가 그럼 내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못해도 2시간, 아니 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요. 경비실에 냉장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맡아달라고 말해보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경비실에 맡기라고요. 경자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눈앞에 문 하나를 두고도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들고 경비실로 내려갔는데 경비원이 사람 참 곤란하게 이런 것까지 경비한테 부탁하고라고 푸념했다고 해요. 경자 할머니가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그 운명의 추석이 온 거예요. 경자 할머니 부부는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고 계획을 세웠대요. 아들 며느리를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전부 다 뺏어서 벌을 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 아들 며느리가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고 차도 낡아서 외제차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경자 할머니 남편이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사하려면 지금 바로 부동산에 내놔야겠다. 추석 이후에 차도 하나 사주마. 이왕 사는 거 외제차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경자 할머니 남편이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해하며 지내봐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끝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가 스위스 여행을 가 있는 동안 경자 할머니가 반찬을 만들어서 경비실에 맡겨뒀대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카톡으로 너희 출근이라고 오면 피곤해서 밥 해먹을 정신도 없지. 내가 반찬 몇 개 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서 먹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답장했을까요? 아니에요. 귀찮다는 듯 다음 날이 되어서야 네 한마디 달랑 보내왔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일요일 날 경자 할머니 부부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우리가 맛있는 저녁 사주마.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더니 그 아들이 됐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쉴게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경자 할머니 남편이 그럼 엄마랑 내가 찾아갈게라고 하니까 뭘 찾아가시다면 거예요. 저희 오늘도 늦게 마치는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밤 9시 이후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괜찮다고 했대요. 그래서 경자 할머니 부부가 저녁 7시에 아들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반찬을 찾아온 뒤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8시쯤 그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택시요? 분명히 회사에서 늦게 마쳤다고 했는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경자 할머니 부부가 곧장 그들에게 달려가서 너희 가방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가져올 게 좀 있어서요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자 할머니가 내가 이번에 만든 반찬은 입에 좀 맞든 내가 이번에 멸치볶음을 좀 짜게 만들어서 말이야라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아 멸치볶음요? 그거 맛있던데요. 성규 씨랑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자 할머니가 멸치볶음을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주지도 않은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경자 할머니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한테 받아갈 게 있다고 했지. 너희가 좁아 터져서 못 살겠다는 그 집 지금 부동산에 내놨고 국산차라 쪽팔려서 타기 싫다고 한 그 차. 그것도 매각 신청했으니까 자기도 당장 내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는 아버지 엄마 속이고 간 스위스 여행은 재밌더냐? 장모한테 줄 명품 가방은 사왔고? 라고 했대요. 그때 그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급격하게 사색이 되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니까 경자 할머니 남편이 핸드폰을 누르면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와, 상상해보세요. 그 아들 며느리의 적나라한 대화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요. 그 며느리가 바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자 할머니 남편이 수호 봐서라도 그동안 우리한테 수호 보여주기 싫어서 온갖 못된 짓 다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수호를 보란 거야? 라고 했대요. 그리고 남들처럼 대출이자 고생을 안 해보니까 돈 귀한 줄 모르지. 내 집에서 등 따시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니까 그게 너의 건 줄 알았어. 거기서 만족이 안 되니? 그럼 돈 나오는 구멍이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한테 자락이라도 해야지.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은혜도 모르고 그따위 짓을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 아들이 저희는 차차 효도하면서 갚아나가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경자 할머니 남편이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효도해달래? 손자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죄? 가끔 가다 너희한테 부탁하면서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여? 라고 했대요. 그 아들이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경자 할머니 남편이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애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던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알아서 해라고 했대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진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경자 할머니 남편이 그래 이제 차도 없으니까 회사 사택 살면서 회사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네.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버릇처럼 하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는 말. 이제 직접 체감해보면서 살아봐라고 했대요. 그렇게 경자 할머니 부부는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을 찾아와 무릎 꿇고 빌고 사정을 하였지만 절대 안 된다고 완고하게 나갔다고 해요. 경자 할머니가 손자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리 예뻐하던 손자였지만 아들 며느리가 미워지니까 손자까지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아들은 처가에 들어가서 장가살이를 시작했대요. 경자 할머니가 말하길 아무리 사위 사랑이 각별해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자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들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했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부모라는 건 자식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가끔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고마움도 표현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